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CL 2022년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은 대부분의 그 바이어스를 완화하는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타겟 도메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혐오 발언을 분류하는 테크닉을 사용했는데요.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테크닉인 EAR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EAR 기법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기반의 어텐션 정교화 기법인데요. 그 결과 헤이트 스피치를 구분하는 그런 성능에 있어서 소타 성능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 오버피팅된 그러니까 편향된 용어를 식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도입부에서는 그 헤이트 스피치가 점점 온라인상에서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범죄 우려 등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헤이트 스피치를 탐지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사용한 이런 헤이트 스피치 탐지 기술 등이 사용을 하고 있고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 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specific identity term, 그러니까 특정 단어를 언급할 때 의도치 않게 unbiased, unintended bias를 나타내는 결과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 a Muslim woman, I agree라는 문장이 기존 모델에서는 hate speech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무슬람 우먼 I agree 이거는 의미적으로 봤을 적에는 hate speech라고 될 만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분류를 할 적에는 hate speech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키워드 기반의 바이어스 탐지 기법 때문인데요. 그러니까는 무슬람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네거티브하게 분류를 하라. 무조건 무슬람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네거티브하게 분류를 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전 기반 형식으로 분류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여러 단어들이 다르게 쓰일 수가 있잖아요. 아프리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립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는데 사전 기반 방식 기존의 사전 기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그런 견해에 대해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니까는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EAR라는 기법을 제안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네요. 보니까는 특정 도메인에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과 관련된 편향어를 탐지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도메인 간의 그런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존 기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EAR이라는 테크닉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테크닉을 통해서는 그러니까는 오버피팅된 단어들의 편향을 완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텐션 엔트로피를 사용해 편향된 용어를 추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EAR과 어텐션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기법 기반 위에서 이렇게 메소드를 발전시켰습니다.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키 쿼리 밸류 3개의 요소 사이에 문맥적 관계성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서 it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스코어가 애니멀과 스트리트에 많기 때문에 it이라는 단어는 애니멀과 스트리트하고 연관된 단어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카페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랑, 가 같이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가 높기 때문에 이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단어들끼리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단어 자체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문맥 안에서 어떤 단어들 간의 연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문맥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쿼리와 키 행렬 간의 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내적을 계산한 값에다가 키 벡터의 디멘션을 제곱근한 값으로 나누고
행렬의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정교화 작업을 진행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어텐션 스코어에다가 어텐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엔트로피라는 게 정보 이론에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엔트로피가 0이라는 말은 확률분포에 불확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뜻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엔트로피의 개념을 본 논문에서는 어텐션 스코어하고 결합을 시켜서 어텐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전에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식이 3번식입니다. 이 식을 아래쪽에 보시는 것 같이 엔트로피를 구하는 식에다가 어텐션 스코어 값을 확률 질량 함수로 해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기반 아키텍처에다가 엔트로피를 구하는 식을 대입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엔트로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그러니까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치를 구할 수가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라고 보시면은 어텐션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문맥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토큰이고 어텐션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문맥에서 해석되는 특정 문맥에서만 해석되는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그 여러 단어들이 뭐 예멘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예멘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문맥에 따라서 긍정, 부정, 중립과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토큰이기 때문에 어텐션 엔트로피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이 뭐 덴티스트라는 단어는 무조건 이렇게 중립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헐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만 해석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특정 문맥에서 해석이 될 적에 특정한 그런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우에는 어텐션 엔트로피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보시면은 왼쪽에 주황색이 어텐션 스코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어텐션 엔트로피인데요. 어텐션 엔트로피가 낮은 단어가 거리죠. 그러니까 거리라는 단어에 이렇게 편향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엔트로피 개념을 방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개념을 사용해서 벌트 모델에서 훈련시킬 적에 각 토큰의 어텐션 엔트로피를 최다시키게 훈련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벌트 모델에서 훈련 시 그 셀프 어텐션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모델이 벌트 플러스 EAR 모델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런 벌트 EAR 모델을 통해서 편향을 완화하고 또한 편향을 완화하고 분류할 적에 편향을 일으킨 단어를 좀 효율적으로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벌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벌트 베이스 모델은 12개의 그 엔코더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각 레이어마다 어텐션 엔트로피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레이어에서 학습을 시킬 적에 전체 로스를 줄이게 학습을 시킨데 보시면은 L 같은 경우는 전체 로스고 LC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만 최소화시키도록 학습을 시키는 반면에 지금같이 벌트 EA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엔트로피를 최다시키도록 어텐션 엔트로피 로스를 최다시키도록 학습하기 위해서 RE라는 이런 로스를 추가를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텐션 엔트로피를 최다시키도록 학습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한 각 토큰별 어텐션 엔트로피를 도출해서 편향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어텐션 엔트로피를 구하고 최종 로스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LC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어텐션 엔트로피 로스죠. 이렇게 어텐션 엔트로피를 최대화시키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평양을 많이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테크닉을 사용해서 지금과 같이 3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미소진이라는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먼저 미소진이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된 데이터셋,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성 혐오 탐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MLMA 같은 경우에는 트윗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인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서로 다른 성격의 그 데이터셋, 그러니까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벌트 EAR이 지금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성능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벌트라던가 벌트 SOC 같은 경우에는 보통 0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1로 분류되었죠. 이렇게 잘못 분류하는 반면에 벌트 EAR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0으로 이렇게 제대로 분류하는 그런 좀 분류 성능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벌트 EAR이 헤이트 스피치를 분류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엔트로피가 낮은 토큰을 추출해서 오버피팅된 용어를 추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엔트로피가 낮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좀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는 좀 유해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EAR가 벌트 기법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편향을 완화하도록 훈련을 하였고 또한 분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유해한 그런 편향을 일으키는 단어들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